자, 브루클린 대 보스턴 여러 차례 브루클린이 스웨이팅 디펜스의 변모 이후 그리고 벤 시몬스의 복귀 여러 가지로 지금 또 디에런 샤프라든지 DFS, 로니 워커 등등 브루클린이 캠 존슨 말고는 지금 결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브루클린이 풀라인업에 가깝고 좀 전력 자체도 안정세에 저는 좀 들어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물론 최근 성적들이 클리블랜드, 댈러스, 골스 만나가지고 다 패배하고 샌안토니오 그냥 보양 먹고 그런 거밖에 없기는 한데 무튼 브루클린이 지금 뭐랄까 분위기 상으로는 그게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좀 이제 반등을 보일 만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은 들기는 들어요. 일단은 근데 하필이면 내일 만난 상대가 보스턴이다. 동부 1위 보스턴을 만났는데 보스턴이 최근에 4연승 달리고 있고 최근 10경기 동안 8승 2패요. 보스턴은 늘 이 새끼들이 가끔 흔들린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리그에서 지금 뭐 아마 전 구단 중에 가장 승률이 높은 팀 아닌가? 보스턴이? 가장 좀 무난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팀이 보스턴이긴 하거든요. 그쵸, 바로 그거죠. 마헨에 대한 안정감이 조금 약하지. 사실은 얘네들도 마헨 잘해주던 팀이긴 했었어. 어쨌든 내일 이제 브루클린이 좀 반등할 만한 여지는 있으나 보스턴을 만난다. 브루클린이 일단은 공격이 잘 안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제가 스위팅 디펜스 변모 이후에 브루클린의 수비력 자체는 괜찮아졌다. 하지만은 가끔 뭐 터질 때도 있긴 있어. 그때 뭐 유타 만났고 147점, 필라델피아한테 136점 이렇게 할 때는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브루클린의 공격이 아주 잘 되지는 않더라.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죠. 그리고 보스턴은 최근 7경기 동안 6승 1패 달리고 있는데 6승 1패 중에서는 이렇게 득점 같은 경우도 상위권, 수비도 나쁘진 않고 수비도 사실은 원래 이거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보스턴이 아쉬운 거지. 어쨌든 보스턴이 최근 7경기는 6승 1패로 잘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 경기들 중에서 대부분이 좀 프렌권에 걸쳤다는 게 있어요. 마이애미전도 4점차 프렌이었었고 워싱턴전 4점차 프렌이었었고 애틀랜타전 11.5여갖고 프렌이었네요. 그리고 멤피스는 이거 한 40점 차로 그냥 개발랐고 인디애나한테도 프렌, 뉴올한테도 프렌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 보스턴이 그 6승 1패 중에서요 한 경기 빼고 다 프렌이었어요. 그것들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지. 근데 얘네들은 또 이제 맞대결 전적을 좀 살펴야 됩니다. 맞대결 상으로는 브루클린이 최근 13번 중에 한 번밖에 승리를 못했다. 보스턴이 10연승을 달리다가 한 번 졌었고 그리고 최근 2경기는 모조리 승리를 했다. 그리고 그 최근 2경기가 전부 다 올 시즌에 거둔 승리거든요. 11월 달에. 그래서 일단은 보스턴은 브루클린 상대로는 좀 상대적인 우위를 좀 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들고 얘네가 그리고 내일인가 아마 바로 또 만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바로 이제 또 보스턴 홈으로 옮겨가지고 경기를 바로 하는데 무튼 양팀 다 딱히 큰 결장도 없는 상황이고 자연빵으로 붙는다면은 저는 일단은 이거 브루클린의 프렌을 보고 있긴 한데 되게 어렵죠. 언더오버도 저는 언더 쪽 보는데 여기 리스크가 꽤 크다고 생각해. 생각은 좀 리스크가 조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보스턴이 요즘에 승리는 많이 하지만은 프렌이 좀 많았다는 거. 그리고 브루클린도 마침 좀 반등할 만한 여지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몬스 돌아왔고 효과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선수들 지금 다 복귀를 했다. 특히 얘네는 또 벤치 타임, 디에런 샤프라든지 그 로니 워커 이런 친구들이 뛰는 시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브루클린도 슈레더 돌아오면서 슈레더를 영입을 하면서 벤치 타임에 훌륭한 핸들러를 보강했다. 그런 것들도 괜찮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브루클린의 프렌 쪽 보고 언더도 같이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올랜도 대 오클라호마인데 이거는 별로 보이는 게 없어. 오클라호마 이 새끼들 언제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한창 이제 잘 나가다가 오클라호마가 이게 확연하게 요즘에 안 좋잖아요. 근데 요상하리만치 뭐 이기는 덜어 이기지만은 이 새끼들 믿기 힘듭니다. 저번에 이제 브루클린이랑 애틀랜타한테 연속으로 패배했던 거 이후에 그 다음에 또 클파랑 레이커스한테 또 연패하고 미네소타 디트한테 연패하고 유타랑 댈러스한테 연패하고 이 새끼들 이상하거든요 요즘에. 분명 오클라호마가 근데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오클라호마 얘네들 작년까지만 해도 플레이인도 어려웠던 팀이에요. 그랬었는데 플레이인도 어려운데 한 시즌 만에 지금 서부 정상권으로 올라갔다. 근데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스가, 기디, 도르트, 제이더, 홈그랜 그 페이롤 상으로는 엄청 돈을 안 쓰는 팀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요 오클라호마가 최근에 부진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DTD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다운팀 이즈 다운, 떨어질 팀은 떨어진다. 오클이 워낙에 너무 높게 올라갔었고 진짜 냉정하게 보면은 뭐 물론 리그에서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이 덜어 있죠. 근데 어디까지나 홈그랜도 이제 루키고 제이덥도 2년차 그 소포모어 시즌이고 스가 정도는 이제 퍼스트티크 자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오클라호마가 사실은 팀을 온전히 이끌 만한 슈퍼스타가 없는 팀이란 말이야. 사실 저는
이 오클라호마가 그냥 내려올 때가 되긴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있긴 있는데,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내일 상대는 올랜도고, 이제 뭐 제이덥도 돌아오면서 오클라호마가 다시 좀 괜찮은 모습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나는 일단은 오클라호마를 한동안은 좋게 봤지만은 이제 그렇게 막 안정감 있는 팀으로는 보진 않겠다. 그런 생각 일단 가지고 있고, 이 올랜도도 제가 뭐 여러 차례 그 한창 막 비타제라든지 휴스턴 오케케 그런 이상한 애들 쓸 때랑 다르게 바그너 위시로 애들이 많이 복귀를 하면서 조나단 아이작도 핵심 이제 그 수비수로서 기용을 하고, 벤치에선 여전히 콜 앤서니, 조 잉글스, 또 모리츠 바그너 뭐 이런 친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올랜도가 구색은 좋다 이거야. 수비적으로는 완벽하고. 근데 요즘에 올랜도 경기도 보면은 오바가 꽤나 많이 나죠.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인데, 어쨌든 올랜도가 최근 6경기 동안 5승 1패로 확연하게 좋아지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홈이랑 원정 패타가 좀 있는 편이고, 올 시즌 홈에서는 득점이 5점가량 많아지고 실점도 4점가량 줄어든다. 거의 한 플러스 9점가량의 효과를 보는 팀인데, 반대로 오클라호마는 그 원정 가면은 득점이 한 5점 줄어들고 실점도 한 2점가량 많아지는 그런 좀 디버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방향성 정의가 꽤나 힘들다. 그래도 저는 이거 오클라호마의 기준점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올랜도 사실 최근 보면 역전승이 좀 많은 편이었었고, 보면은 오클라호마가 최근에 이렇게 실점이 좀 많아요. 오클라호마가 최근 5경기 동안 득점 페이스 자체는 괜찮다. 한창 좋던 시기만큼 이렇게 회복을 했다. 이 5경기 동안 또 2패도 있거든. 댈러스랑 유타한테 패배한 것도 있는데, 오클라호마가 막 깔끔하게 본인들의 이런 요즘의 색깔대로 막 득점 화끈하게 하고 수비도 단단한 그런 그림까지 잘 안 보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수비가 좀 무너졌어, 오클라호마가. 수비적으로는 상대팀한테 123점가량 내주고, 야투나 3점 방어율도 다 50%, 40% 되게 안 좋단 말이야. 물론 뭐 올랜도가 좋은 3점 팀은 아니에요. 리그에서 3점을 가장 안 던지는 팀에 속하는 팀이고, 나는 그런 생각은 있어. 오클라호마가요, 리그에서 드라이브 빈도가 가장 높은 팀이거든요. 리그에서 드라이브인 62.5회로 압도적으로 드라이브인을 많이 해. 한마디로 그 외곽도 외곽이지만은 뭐 스가 같은 애들 상대 림으로 이렇게 드리블 돌파해가지고 마무리 지으러 가고, 그런 빈도가 가장 많은 팀이 오클라호마인데, 이 올랜도는 말 그대로 클리블랜드보다도 이제 인사이드 수비는 더 저는 세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외곽 수비가 전체 2등 순위고 오피틴의 야투 방어율이 22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떠나서 벤케로 바그너 웬카주 208 트리오가 버티고 있는 인사이드가 상대팀이 진입하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단은 오클라호마가 본인들의 장점을 살리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긴 해봅니다. 여러 가지로 저는 이 경기 되게 까다롭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미러키 대 마이애미. 자, 미러키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닥 리버스 감독이 오고 나서 미러키가 좀 바뀌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실제로 미러키의 수비력이 좀 증강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 그 11경기 AJ 그리핀을 자르고 나서 지금 18점으로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AJ 그리핀을 경질하고 난 이후 11경기 동안 구간에서는 미러키가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5등 정도다. 수비적으로 미러키가 확연하게 좋아졌다. 자, 미러키가 내일 백투백이죠. 올 시즌 미러키는 백투백일 때 7승 2패. 그리고 오늘 미러키가 다소 좀 편한 경기를 하면서 주전들도 어느 정도 좀 쉰 상태이기도 하고, 제가 어제 뭐 미들턴이 있고 없고가 미러키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그리고 미러키가 홈이라면은, 그래도 홈에서 미러키라면은, 미러키가 오늘 제가 베팅할 때까지만 해도 프렌이었었거든요. 외국에서는, 해외에서는 마헨이었는데, 미러키가 홈에서 프렌 갔으면 이거는 그래도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러키가 꽤나 쉽게 이겼었죠. 어쨌든 미러키는 백투백일 때 7승 2패, 득점 같은 거 127점, 실점 119점 이런 식으로 되게 오바세가 두드러지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이 미러키가 최근 9경기 동안 또 보면은 득점이 생각보다 안 난다. 제가 또 오늘 또 새로이 업데이트를 했는데, 요즘에 미러키는 최근 9경기 동안 평균 227점밖에 안 납니다. 야투나 3점 모두 다 좀 별로 안 좋은 상태예요. 그쵸. 그리고 지금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애미가 가드진 부상 여파, 남은 가드가 히로밖에 없어요. 지금 로지어랑 리차드슨 부상이어가지고 이 핸들러가 히로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필 또 미러키가 베벌리를 영입을 했잖아요. 이 가드 수비도 진짜 상대팀 골치 아프게 하는데 1인자잖아 베벌리가. 저는 그런 것들도 꽤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히로도 사실은 얘가 막 아주 우수한 그런 핸들러까지는 아니거든. 뭐 시야가 되게 좋다거나 그런 선수보다는 좀 슬래셔에 가까운 타입이어가지고, 이 마이애미가 일단 좀 골머리를 앓긴 할 거다. 자, 마이애미도 최근 6경기 제가 마이애미가 연패를 집어 던진 이후로, 연패를 벗어난 이후로 4승 1패로 잘하고 있다가 직접 보스턴한테도 아쉽게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애미가 요즘 보면은 그래도 꽤나 단단해진 것 같기는 해. 마이애미가 어쨌든 6경기 동안 득점 자체는 썩 잘 되진 않는다. 득점 110.5점으로 별로고, 3점 같은 거 여전히 32%. 리그 뒤에서 두 번째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이애미의 일단 공격은 그렇게 대단히 좋아지진 않았다. 반대로 수비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상대팀한테 실점 전체 2등 정도로 잘 맞고 있고 야투 방어나 3점 방어 역시나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애미의 수비 자체는 지금 좋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내일은 또 로지어 리차드슨이 다 결장을 하고 덩컨 로빈슨도 여전히 퀘스천어블. 버틀러가 이제 그 양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한 3경기 정도 결장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도 찾아왔어요. 오시는 버틀러가 빠진 경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버틀러가 있을 때 마이애미와 없을 때 마이애미인 거를 여기 맨 아랫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별 차이가 없다. 버틀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득점도 0.8점밖에 차이 안 나고 야투율이나 3점슛 거의 차이가 없죠. 수비적으로는 버틀러가 없을 때가 오히려 실점을 덜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버틀러가 없을 때 상대팀의 3점을 잘 억제를 하더라. 플레이오프 같은 데 가면 진짜 위협적인 선수죠. 어떻게든 팀 캐리하고 막 그런데 진짜 어디까지나 버틀러가 이런 그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좀 아쉬운 게 있는 거는 좀 보이는 것 같고, 보다시피 마이애미에서 이제 가장 이름값이 높은 선수가 버틀러인데 생각보다 버틀러의 있고 없고 차이가 크지가 않더라.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저는 일단은 이 경기 미러키 쪽 좋게 보고, 그리고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기준점도 너무 낮은 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7.5도 사실 요즘의 마이애미의 경기력에 비해서는 미러키 7.5도 좀 빡세 보이긴 한다. 그런 생각들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 승의 언더 쪽 보지만은 요 경기도 어려워요. 네, 경기가 뭐 쉽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이제 피닉스 대 세크라멘토. 피닉스가 잘 나가다가 요즘에 살짝 좀 이렇게 아쉬웠었죠. 직전 경기 골스한테도 그 커리의 이제 말도 안 되는 3점에 위닝 3 맞고 패배를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피닉스가 5승 1패로 되게 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튼 피닉스는 어쨌든 직전 경기도 그렇고 이 야투만큼은 최고예요. 직전 경기 골스전에서는 간만에 40% 정도로 부진하긴 했는데 그 전에 워낙 쌓아온 게 대단하다. 최근 9경기 동안 피닉스가 득점 전체 6등, 야투율 54.7%, 압도적인 1등이고 3점도 괜찮죠. 그리고 또 수비적으로도 나쁘지도 않더라. 피닉스가 은근히 피닉스가 수비도 꽤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피닉스가 로이스 오닐 데려온 게 뭐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은 그 좀 빅윙들을 데려왔으면은 좀 리바운드 가담이라든지 기동성 있는 그런 친구들을 데려오는 게 오히려 좀 맞는 조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피닉스의 트레이드 시장은 아쉽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좀 한 2m 정도 되는 2m에서 한 2m 한 5 정도? 그리고 기동성 좋고 리바운드 가담 꽤 되고 외곽슛까지 있는 그런 옵션들이 되는 빅 윙들을 영입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은 그런 무브는 없었습니다. 피닉스는요. 딱 그러니까 세크라멘토의 머레이 같은 애들이 피닉스에 있다 이러면은 진짜 피닉스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자 최근 7경기의 세크라멘토 어쨌든 이 기간 동안 3승 4패입니다. 세크라멘토가 좀 괜찮아졌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좀 많이 오락가락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제가 뭐 한창 1월달까지는 케빈 허더의 슛감이라든지 그런 것들 막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직전 경기에는 팍스가 너무 못하기도 했었고 그냥 꾸준하게 잘하고 있는 사보니스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크라멘토는 늘 세크라멘토는 이런 기복 같은 것들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기본적으로도 양팀이 비교를 하면은 아니 세크라멘토도 공격력 자체는 좋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얘네도 우수한 이런 효율보다는 낮은 효율로 많이 때려박는 그런 유형의 다득점을 하고 있는 편이라서 상대한테 그만큼 찬스도 많이 주겠죠. 그래서 수비적으로는 세크라멘토가 굉장히 안 좋다. 특히 야투 방어율, 3점 방어율이 리그 꼴찌 수준이죠. 이렇다 보니까 수비적으로는 그래도 세크라멘토보단 피닉스가 앞서 나간다고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돼서 저는 일단은 홈 피닉스를 좀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뭐 세크라멘토가 원정이라고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 홈 피닉스를 좋게 봐야 될 거는 같아요. 그리고 언더오바는 좀 까다로운데, 왜냐면 이게 피닉스가 세크라멘토는 오바팀이 맞는데 피닉스가 이 템포가 좀 느린 팀이에요. 턴오버도 굉장히 많은 팀이고 경기당 야투 시도도 되게 안 하는 팀이고, 다만 그 이제 야투 성공률 자체는 높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피닉스가 전반적으로 좀 그 야투 시도가 많은 편은 아니라서요. 그 오바가 244.5면 좀 높이 보이긴 하네. 벤치는 안 그래도 원래 뭐 세크라멘토 말링 몽코도 있고, 여기는 지금 뭐 결장이라고 하지만은 유럽에서 3점슛 왕 먹고 온 베젠코프라든지 두아르테도 인디애나에서 잘 데려왔었고, 또 뭐야 다비온 미첼이라든지 또 트레이 라이스 좋은 선수도 많이 있죠. 세크라멘토가 확실히 더. 피닉스는 안 그래도 부실한 이 저기 막 벤치 자원에 치메지, 매투 막 다발로 다 팔았잖아. 나시르 리틀은 있다. 나시르 리틀이랑 오코기 같은 애들이 사실은 좀 클러치 때 피닉스 주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피닉스도 뭐 에릭 고든 같은 애들 터지면 아쉬울 건 없기는 한데 요즘에 워낙 못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이거 피닉스 승쪽 좋게 볼 것 같고, 언더오버는 기준점이 너무 높긴 하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오바를 보는 게 맞는 그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포틀랜드 대 미네소타가 클리퍼스 상대로 되게 좋은 경기를 했었죠. 그리고
내일 상대는 이제 포틀랜드인데 미네소타가 백투백이긴 합니다. 근데 올 시즌에 미네소타가 백투백을 5번밖에 안 했더라고. 다른 팀들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적은 백투백이에요. 그래서 미네소타가 올 시즌 백투백일 때는 실점 같은 것들이 좀 많기는 했다. 득점이나 실점이나 거기서 미네소타의 백투백은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여러가지 기록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최근 포틀의 8경기 성적, 미네소타의 9경기 성적 등등 했을 때는 포틀이 생각보다 수비가 괜찮다. 하지만 공격은 여전히 안 된다. 미네소타도 3점 같은 거 전체 1위인데 득점 자체는 많지 않다. 미네소타도 굉장히 느린 팀이라고 했었죠. 본인들도 그렇고 상대팀의 템포도 되게 늦게 이렇게 맞추는 그런 팀이라고 했는데, 다른 거보다도 포틀랜드는요 지금 이제 브록던이 꽤나 이제 한 2주 정도 결장할 거라고 하더라고. 그게 제일 관건이에요. 포틀랜드는 올 시즌 가장 이런 경기 영향력이 큰 선수가 브록던이거든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브릿 부업, 이게 브록던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포틀랜드인데, 브록던이 있을 때랑 위아래를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딱 단순히 보기에도 브록던이 없으면은 득점이 8점 줄어들고, 야투율 3% 줄어들고, 3점도 3% 줄어들고, 수비면에서도 실점 4점 많아지고, 야투율 한 3%가량 더 쳐맞고, 3점씩 6%가량 더 쳐맞고, 이런 팀이거든요, 포틀랜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브록던이 저 정도의 수비 영향력이 있었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저렇게 나오더라고. 브록던이 없는 게 단순히 공격에서의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큰 마이너스다. 자, 브록던이 있을 때는 포틀랜드의 득실 마진이 한 마이너스 5점 정도예요. 근데 브록던이 없으면은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17점이다. 이렇게나 크게 큰 폭으로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미네소타 쪽을 좋게 볼 것 같다. 미네소타가 8.5여도 저는 이거는 갈 것 같아요. 뭐 일반 승이야 당연히 좀 1.17짜리는 전 잘 안 가지만은, 저는 일단은 미네소타 쪽 좋게 볼 것 같고, 뭐 미네소타도 뭐 포틀도 근데 사이먼스가 이제 돌아왔고, 사이먼스가 터진다거나 제라미 그랜트 터져주고 핸더슨이 가끔 좋은 경기 하고 이러면은 어려울 수 있긴 있어. 그리고 에이튼도 얘도 뭐 아주 못하고 있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여러가지 면에서 미네소타가 앞서 나갈 것 같다, 그런 생각들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 포틀도 기복인데 사실은 미네소타도 기복이 심해요. 그래도 미네소타가 직전 클파전도 그렇고 저번에 오클라호마전이었나? 좀 리그 내 강팀들, 미러키도 쉽게 제압을 했었고, 리그 내 강팀들과의 승부에서 좀 챙겨가는 것도 덜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미네소타 쪽을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으로 이제 랄 대 디트로이트인데, 다른 거보다도 레이커스가 여전히 좀 최근에 득점이 많이 하고 있다. 특히나 얼마 전에 뉴올이랑도 막 260점 게임도 하고, 뛰는 팀이랑 같이 뜁니다, 레이커스가. 제가 한동안은 레이커스 경기가 되게 오바가 편하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점들이 살짝 약간 좀 흐려졌었거든요. 어떤 팀들이었지? 좀 덴버라든지 뉴욕 닉스, 보스턴 이런 팀들 만나면서는 언더게임도 하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어디까지나 디트로이트는 얘네는 뛰어야 되는 팀이거든. 직전 경기 클파랑은 좀 언더가 떴지만은 기본적으로 디트는 오바팀이 맞아요.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보면은 지금 디트로이트에서 그래서 누가 그렇게 잘하고 있냐, 저는 제이든 아이비를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비가 올 시즌 초반에는 출전 시간도 많이 못 받았었고 막 결장한 경기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얘가 이제 좀 주전으로 도약한 이후 최근만 볼게요. 최근 원래 그전에도 되게 잘하긴 했는데요, 제이든 아이비가 최근 12경기 동안 이 기간 동안 평균 21점에다가 야투율 48.4%, 3점 54%. 디트로이트에 저는 지금 뭐 커닝햄도 있긴 하지만, 커닝햄, 듀렌 이런 친구도 있지만은 지금 아이비의 손끝 감각이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빅맨 노름도 되게 잘하고, 전반적으로 전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이제 턴오버 많은 거 빼고는. 커닝햄도 턴오버 많은 선수들이고, 이게 디트로이트가 이렇게 오바 게임을 하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막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면 디트로이트를 이 새끼도 볼 거 없네 이럴 텐데, 디트로이트가 공격은 나름대로 되거든. 막 클리퍼스 같은 팀들 공격에 처하게 하기도 하고, 저는 일단 그래서 오바 쪽 좋게 볼 것 같고, 11.5 정도면 나는 디트 프렌도 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가 한 11.5 프렌 기준으로는 일단 직전 클리퍼스 경기 프렌, 올랜도한테는 12점 차로 패배, 클리퍼스한테도 11점 차로 이것도 프렌이죠. 클리블랜드한테도 7점 차로 패배, 프렌. 워싱턴한테 14점 차로 깨졌던 거, 저게 제일 의문인데, 저 때는 또 나름대로 비비다가 언더에다가 막 그랬던 경우라서 되게 의문이고, 미러키한테도 9점 차 프렌 뭐 이런 식이라고. 디트로이트가 레이커스한테 프렌이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 기록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살펴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맨시티 최근 담백하게 그냥 딱 최근만 봤을 때 담백하게 본 거 되게 잘하고 있죠. 지금 뭐 연승도 10연승에다가 무패행진 13경기 연속으로 무패행진 중이고, 원정만 따졌을 때도 한 8경기인가 7경기인가 모든 대회 그냥 다 해서 7경기 연속으로 무패행진 중이다, 그런 것들도 있고, 이게 또 챔스잖아요. 맨시티가 지난 시즌 챔스 우승팀답게 챔피언스 리그에서만 지금 요렇게, 사실은 이것도 연장이라서 포함시켜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거 포함시키긴 했거든요.
정규 시간은 무승부였으니까 저것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쭉 가면은 맨시티가 최근 25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이다. 17승 8무에다가 17승 중에서는 11마행 6햄무다. 8경기 연속으로 승리 중인데 이것도 EPL 클럽이 챔스에서 8연승 달린 거는 역대 최장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기록 같은 거 당연히 바탕이 될 것 같고 코펜하겐은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없죠. 코펜하겐 보니까 뭐 리그에서 지금 작년 재작년 우승했고 올 시즌도 우승 도전 중인데 지금 코펜하겐 리그가 잠깐 중단이 된 상태예요. 얘네가 그 12월까지인가 이렇게 하고선 중단이 돼가지고 최근엔 뭐 이런 그 북유럽 컵 대회라고 해야 되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이런 클럽들이 이렇게 뭉쳐 사는 그런 컵 대회가 있나봐요. 그것들 하고 있는데 12월까지 시즌을 치르고 너무 추워서 그런지 지금 중단이 됐다. 아마 이제 맨시티와의 챔스전 이후에 바로 5일 뒤에 재개가 될 텐데 어쨌든 코펜하겐이 실전 감각도 좀 불투명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코펜하겐도 이번에 챔스에서는 홈에서 미넨이랑 햄무를 떴었고 그리고 메뉴 원정에서도 되게 잘했었죠. 햄무 띄우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일단 코펜하겐은 아주 만만히 볼 수는 없으나 워낙에 맨시티가 강력하다. 그래가지고 뭐 코펜하겐도 뭐 아웃된 선수들 보니까 레라거라는 선수 그냥 준주전급 미드필더 결장 하나 있고 지금 이제 맨시티는 바로 직전 경기에서 그릴리시랑 베나실 KDB 이런 친구들 다 휴식을 줬잖아요. 그리고 홀란드도 그 길었던 이제 무득점 행진들 에버튼전 2골 넣으면서 EPL에서 418분 무득점을 마감을 했다. 그리고 뭐 챔스에서는 홀란드가 35경기 40골 이런 기록도 가지고 있고 사실 뭐 이 경기는요 그냥 배당 자체가 갈만한 게 없어요. 맨시티가 그냥 2.5 마인 한다 이런 거 말고는 뭐 없는 것 같은데 맨시티 일반승도 1.17 맨시티 원정인데 마헨도 1.59 저는 이 경기는 별로 배팅은 하고 싶지 않은 경기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나마 좀 가능성 높아 보이는 거라면은 오바 정도? 왜냐면 코펜하겐이 그래도 이번에 그 조별리그 치르면서도 그 조가 되게 그 골수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이 뮌헨, 코펜하겐, 가라타사라이, 메뉴 이 조에서 대부분의 팀들이 상당히 많은 득점을 해왔어요. 근데 또 코펜하겐 같은 경우는 6경기 동안 16득점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15골 이상이면 경기당 2.5 오바인데 그냥 하여튼 2.5 정도에 걸쳤다. 애매하다는 거지. 이 팀들 가운데서도 가장 득점이나 실점 같은 게 적었던 팀이 코펜하겐이라 가지고 글쎄 코펜하겐이라서 또 언더오버도 좀 빡세요. 저는 이 경기는 그렇게 맛있는 경기는 아닌 것 같다. 오늘 챔스도 좀 대단히 가고 싶은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뭐 여러 가지들 사항들 설명드렸는데 무튼 가장 이제 얘기할 만한 거는 맨시티의 챔피언스리그 무패 행진이죠. 연승 행진과 무패 행진 그런 점들이 눈에 들어온다. 지금도 이번 시즌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전승 달성했었고요. 또 이제 뭐 하나만 더 보면은 맨시티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한번 볼게요. 맨시티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작년에도 이제 코펜하겐이랑 조별리그에서 비겼었고 뭐 이런 것들은 있어. 작년에도 챔스에서는 이렇게 무승부도 되게 많고 이랬었다. 하지만 결국에 우승을 차지를 했었고 되게 어려운데 저는 일단 맨시티를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바로 작년에 이제 코펜하겐이랑 비겼다는 건 있기는 하지만은 고배당 좋아하는 사람들도 사실 무승부 가기는 겁나는 경기인 것 같아요. 가장 좀 높은 고배당을 노려본다고 해봤자 맨시티 1점차 승리 정도? 근데 그 밖의 것들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경기인 것 같다. 그리고 다음 이제 레알 마드리드 경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라이프치히가 최근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대들도 만났어요. 프랑크푸르트도 꽤나 까다롭고 레버쿠젠한테 역전패했었고 막바지에 역전패했었죠. 슈투트가르트한테도 5대2로 운다프한테 헤트트릭 맞으면서 대패했었고 요즘에 라이프치히에 그렇게 좋은 모습이 눈에 띄지는 않더라. 그런 것들이 좀 얘기를 할 만하고 라이프치히가 오늘 홈이거든요. 라이프치히가 챔스에서 홈에서는 어땠냐 그거 한번 보면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뭐 일단 올 시즌도 영보이즈나 베오그라드 이긴 것도 보이고 맨시티한테 패배를 하긴 했으나 작년에는 맨시티 상대로 비기거나 레알 상대로 승리를 한다거나 맨시티 상대로 이겨먹거나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비기거나 메뉴 이기고 뭐 PSG 이기고 꼬마 이겨보고 뭐 이렇게 라이프치히가 홈에서는 챔스에서 꽤나 경쟁력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물론 저도 저 당시보다는 지금 라이프치히가 좀 내려왔다고 느끼긴 하는데 왜냐면 지금 라이프치히가 리그에서도 5등이죠 5등 예년에 비하면 라이프치히가 좀 안 좋은 컨디션이다 이런 것도 얘기할 만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홈에서만큼은 되게 압박 깔끔하게 많이 좀 강하게 걸고 역습 위주의 팀이고 강팀들도 까다로워하는 라이프치히고 또 라이프치히 홈에서는 강팀 상대로 좀 유의미한 결과를 많이 가져왔다 이런 것들은 일단 라이프치히의 좀 희망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근데 오늘 레알 마드리드가 또 결장들이 되게 많아요. 안 그래도 지금 원래 알라바랑 밀리탄, 쿠르투아 이런 시즌 아웃된 선수들도 있는데 여기다가 더불어서 리디거랑 벨링엄이 지금 아웃이 됐거든요. 안 그래도 부상이 많은 팀인데 특히나 수비 쪽에 결장이 되게 많다.
뭐 벨링엄 부상이면은 많은 분들이 벨링엄 부상이야 이러면 꽤나 좀 생각하는 게 다를 것 같은데, 무튼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굉장히 결장이 많은 상황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이제 루카스 바스케스 이런 친구들도 결장이었었는데, 수단 전반적으로 레알은 컨디션이 좋지가 않다,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단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요, 모든 대회 기준으로 지금 27경기 연속으로 무패행진 중이다. 여기 있는 코파 델레이 연장 승부 끝에 진 거는 이것도 90분 안에는 무승부였기 때문에 이건 저는 무승부라고 쳤고, 올 시즌에 이제 정규 시간에 패배를 한 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원정 경기, 이거 말고는 1패밖에 없다. 꼬마 원정에서 패배한 거밖에 없고, 지금 최근 27경기 연속 무패행진, 21승 6무, 라리가만 따지면 14승 4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잘하고 있고, 원정만 따지면요, 원정에서도 무패행진 중이에요. 얘네가 중간중간에 챔피언스 리그도 있죠. 나폴리 원정이라든지 스포르팅 브라가 원정, 우니온 베를린 원정. 레알은 좀 챔피언스 리그 조는 수월한 편이었는데 어쨌든 잘 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레알이 일단은 좀 부상이 많기는 하다. 근데 직전 지로나와의 1, 2위 대결이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인 선수는 비니시우스였거든. 비니시우스의 컨디션이 호조인 것 같다. 레알 마드리드와 라이프치히 예상 선발 명단, 케빈 캄플이 중원에 나섰거든요. 사실은 케빈 캄플은 그전 한창 라이프치가 잘 나갈 때는 주전급으로는 보기는 조금 빡셌거든. 그래도 뭐 다니 올모 돌아오고 사비시모스 활약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전체적으로 라이프치히는 일단 구성 자체는 뭐 베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나왔어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오늘 벨링엄이 없는 대신에 그 브라임 디아즈가 나온다. 중원도 크로스, 카마빈가, 발베르데면 나쁘지 않고, 센터백 땜빵하고 있죠. 센터백 지금 리디거 부상으로 인해서 추아메니가 땜빵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레알 마드리드가 확실히 좀 많이 비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레알 마드리드의 무패행진 기록 같은 걸 좀 우선시하고 싶네요. 그냥 오늘 챔피언스리그가, 원래 뭐 챔피언스리그가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보일 때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날인 것 같아. 근데 다만 레알 마드리드 배당은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그 토너먼트 무대에서 라이프치히는 늘 까다로운 팀이긴 하다. 하지만 라이프치히도 어디까지나 최근 분데스리가 성적도 그렇고 단순히 순위뿐만 아니라 최근에 기록도 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라이프치히 쪽을 좋게 보진 않도록 할게요.